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모시고 증시 주변 상황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FMC는 시장 예상대로 베이비 스텝을 밟았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시장 반응이 미국 시장 반응이 재밌어요.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미국 증시가 이제 사실 FMC 이제 기준금리 결정했을 때는 좀 밀리더라고요. 예. 처음엔 좀 밀리다가 연준 의장이 이제 발언 또 성명서의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결국 이제 급반등을 했고,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의 특징은 한마디로 금리 인하 해라는 걸 이제 계속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나스닥이 급등했고 2%나. 네, 다우는 오르질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가치주보다는 기술주의 힘이 좀 실려버렸죠. 그러니까 시장은 연준 의장은 계속 금리 인하 아직은 얘기를 안 꺼내고 있잖아요. 사실은 완전한 피벗 선언을 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제 시장 반응은 결국 지금 이 정도 데이터면 결국 하반기에 금리 인하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 여기에 좀 시장은 지금 좀 베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의 말보다는 지금 어쨌든 이제 변화되는 그런 요인들, 특히 어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도 좀 꺼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기술주한테 좀 상당히 호재였고,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어제 달러가 급락을 했고요. 예. 또 국채 금리도 크게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확실히 좀 하반기를 지금 벌써 금리 인하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최소 6개월 네. 이상 앞서가는 거죠. 네. 자, 오늘 파월 의장이 새벽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영상 한번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Today, the FOMC raised our policy interest rate by 25 basis points.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So we've raised rates 4.5 percentage points, and we're talking about a couple of more rate hikes to get to that level we think is appropriately restrictive. And why do we think that's probably necessary? We think because inflation is still running very hot. 네, 기자회견 발언 보셨는데요. 파월의 발언 중에 가장 의미가 있고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발언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물가가 이제 상승이 둔화된 걸 인정하는 발언이 이제 거의 좀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디스인플레이션 용어가 요새 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제 그거를 처음 언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 좀 시작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결국 그러니까 물가 계속 오르다가 이제 물가 피크아웃 한 거죠. 물가가 하락한 게 아니라 상승률이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5% 오르다가 4, 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디플레이션하고는 다른 네, 겁니다. 디플레이션은 이제 마이너스죠, 물가가. 예.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 왜 시장이 반응을 했냐면 과거의 역사가 좀 있어요. 1975년, 80년대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시겠지만 오일 쇼크 있을 때인데, 예. 75년도에도 물가가 엄청 오르다가 그때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 역성장을 했어요, 경기가. 근데 주가 지수가 40% 올랐고 1년 동안. 1980년대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는데 지수가 50%나 올랐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와 지금 환경이 좀 비슷하다고 지금 시장을 예. 인지를 하고, 디스인플레이션 시기에 경기 침체가 왔는데 주식시장이 나빴던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이제 연준 의장까지도 이걸 인정을 하니까 좀 격하게 좀 반응을 한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연준 의장도 애둘러 좀 약간 좀 진화하는 발언들도 좀 한 거는 같은데, 네. 시장 그거보다는 그 단어 하나에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그런 표현을 쓴 적이 과거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도 서서히 좀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조금씩 물가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덜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연준 의장이나 우리나라 한은 총재나 사실 단어 선택 하나가 시장에 미치는 네, 영향이 크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어요. 네. 물가 안정에 대해서. 특히 이제 IMF도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를 내놓으면서 물가 대응이 상당히 최우선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내놨는데 네. 결국 연준이 물가에 대한 그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은 일단 작년보다는 네. 상황이 낮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디스인플레이션 거죠. 이게 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계속 오르는 건 맞아요. 지금 6.5인데 아직도 지금 5에서 6 사이를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고물가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건 우리 이제 주식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방향을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들면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
대규모 적자가 났어요. 근데 그날 10%가 올랐거든요. 9년 연속 적자에서 올해는 올해 흑자 반전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 거.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예. 이게 마지막이구나. 거기에 격하게 반응하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제 꼭지에서 밀린다. 그럼 이제 시장은 이제 이거를 안 좋게 평가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똑같아요. 물가 높은데 이제 방향은 꺾였다. 거기에도 시장은 좀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 IMF나 이런 데서는 여전히 물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뭐 물가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건 맞는데 주식시장 항상 방향을 본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절대 수준보다는 방향이 더 예,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 점을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월 FOMC 이후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참 방향성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2월에 이제 우리 예상대로 베이비 스텝도 있었고 FMC에서 연준 의장이 어쨌든 조금 좀 이 비둘기적인 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좀 당연히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시장이 좀 1월 한 달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한 10% 가까이 올랐고 또 외국인이 한 달에 지금 7조를 샀기 때문에 2월에도 이 정도까지 하긴 좀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2월에도 좀 강세장 기조 자체는 저는 바뀌진 않는다고 보는데 좀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2,500을 넘기질 못하고 그냥 좀 밀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시장이 그 상승에 대한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코스닥이 훨씬 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지수 2,500에서는 조금 약간 버벅거림이 나올 수 있지만 투자하기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지수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거의 삼성전자나 대형주 일부로 가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오르고 나서 주가가 약간 좀 횡보를 하게 되면 못 오른 기업들이 계속 순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맞추기가 이거죠. 2월 달에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급락장으로만 뭐 전환만 아니라면 지금 정도의 분위기라면 오히려 수익 내기는 더 좋은 환경이 저는 좀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 하려면은 뭐 반도체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뭔가 좀 네. 이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될 텐데 감산 이슈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빨리 좀 어떻게 해라. 그래서 좀 업황을 돌려놔야 되는 거 네. 아니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실망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시티증권이 아마 그 보고서를 썼던 것 같은데 네. 감산할 거다 이랬는데 실제 이제 그 기대감으로 주가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했어요. 뭐 근데 예전과 다른 점은 인위적 감산은 절대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을 빼버렸어요 사실상. 그렇다고 뭐 감산을 뭐 한 해 안에 했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애매했죠. 근데 시장은 감산할 거야라고 일부 기대를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멘트가 없으니까 그날 주가가 한 3%에 빠졌죠. 빠졌고 네. 외국인도 팔았는데 사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R&D 비용을 좀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퍼에서 우리가 이제 웨이퍼를 이렇게 투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걸 어디다 투입하냐가 중요합니다. 이 웨이퍼 투입을 줄이진 않아요. 하이닉스는 이걸 줄입니다. 이 원판 투입 자체를 줄이니까 이건 인위적 감산인데 웨이퍼는 그대로 가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반도체 만드는 그 공정 그대로 하면 감산이 아닌데 이거를 이제 연구개발용이나 첨단 공정용으로 가면요 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원판인데 나오는 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럼 사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연 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자연 감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인위적 감산보다의 강도는 약하지만 삼성도 결국 시작한 것 같다. 요런 이제 평가를 하면서 그 다음날 이제 그래서 바로 또 예. 되돌리는 좀 반응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산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미 그 이슈는 주가에 반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저 중요한 게 너무 뭐 감산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매몰되기보다는 진짜 이제 승부가 뭐냐면 수요가 늘어나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수요가 안 늘어나면 작년 하반기에 삼성전자 부러진 건요. 수요가 늘지 못하고 재고가 너무 쌓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시 재현되면 주가는 또 도드리프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건 중국이 살아나잖아요. 예. 실제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1월 달에 급증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순차적으로 반도체 재고가 좀 수요가 늘면서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크할 건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는지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 것 뭐 같습니다. 갤럭시 23 네. 뭐 별까지 찍을 수 있다 뭐 이런 이런 것도 어떻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갤럭시에 대해서 아주 큰 기대는 안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메인 모델은 맞는데 애플 아이폰에 비하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잘 팔리는 상황은 아니죠. 예. 보통 3천만 대 정도를 항상 기대를 하는데 이번에도 한 그 정도 기대를 하는 거인 것 같은데 작년에 갤럭시 S22도 2,500만 대가 덜 팔려, 그러니까 2,500만 대 밑으로 출하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아예 눈높이를 높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눈높이를 또 높게 잡으면 실망할 수 있거든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네. 큰 법이죠. 근데 어쨌든 삼성이 이번에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이번엔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대라는 게 그 퀄컴의 이 스냅드래곤이 이번에 성능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탑재가 됐을 때 물론 이제 작년에 발열 문제가 좀 있었지만 요번에 그게 좀 제대로만 좀 작동을 만약에 해준다면 삼성의 그 퀄컴 이 스냅드래곤이 들어가서 전작보다는 확실히 기능 면에서 성능 면에서는 좋은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결과론이긴 하지만은 SK 하이닉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동안 좀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 아니었나,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한 걸 포함해서요. 그렇다 보니까 감산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빨리 네네. 뭔가 좀 업황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급하죠. 2등 업체고 또 3등 업체인 마이크론도 감산을 네. 해버렸고 그래서 1등은 좀 사실 여유가 있겠지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또 수익성 문제도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영업의 부분에서 뭐 인텔의 낸드 사업부죠. 솔리다임 이런 거 영업권 뭐 삼각해가지고 일회성 비용 합치니까 2.5조 원이 이제 손실로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감산을 안 할 수는 없었고 실제 지금 이제 그 설비 투자 50% 줄였고 아까 삼성과 다른 점은 웨이퍼로 이렇게 투입 자체를 아예 줄여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짜 인위적 감산을 좀 시작을 한 건데 어쨌든 하이닉스도 똑같습니다. 감산 이슈는 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주가에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하이닉스에 좀 거는 기대감은 뭐냐면 지금 당장의 모멘텀이라보다는 길게 봤을 때 그 요즘에 챗 GPT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를 하려면 이제 엔비디아의 그 인공지능 반도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공지능 GPU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메모리가 HBM3라고 하는데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이걸 하이닉스가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가 열렸을 때 이 대응은 되게 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높은 점수를 좀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연말 연초 지나오면서 반도체 업황은 최악으로 가고 있다 이런 네. 평가지만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것도 역시 반도체주 네. 아니겠습니까? 그 또 뭐 소비 회복 기대 또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까지 합쳐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들 워낙 요즘에 공부 많이 하셔서 아실 거예요. 네. 왜 사는지 이제 정말 다들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으신데 반도체 주가 당연히 6에서 9개월 선행하니까 네. 하반기에는 좋아진다. 이걸 이제 먼저 당겨서 반영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중국의 스마트폰이 지금 출하량이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냥 막연히 중국 좋아지겠지 이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나오니까 네. 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스마트폰 이 제조사들이 재고를 많이 줄여놨어요. 이게 또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축소를 했는데 근데 이제 중국도 지금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 수요가 늘겠죠. 예. 그거 대비해서 이제 줄어든 재고를 다시 좀 쌓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이 주문이 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보면 PBR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도 이게 고점이 아니라 저 밑에 있죠. 예. 네,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직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런 걸 좀 종합을 해서 사는 것 같고 또 이거랑 별개로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달러가 워낙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약하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를 또 사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기 때문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굉장히 좀 많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만큼 또 2월에 살 수 있을까요? 근데 뭐 강도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겠죠. 예. 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외국인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외국인이 70조를 팔았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10조 샀고요. 근데 올해 1월에 엄청나죠. 지금 벌써 7조니까. 예. 근데 이 정도 속도로 한 달 사면 다음 달에는 좀 속도가 떨어져요. 근데 외국인은 특성이요. 이렇게 한 번 사면요. 꾸준히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도는 떨어지지만 매수 기조 자체는 좀 유지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얘기가 나온 김에 그 관련해서 기대할 만한 우리 업종이나 종목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주들은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소비재 기업들,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아니면 유통회사들, 면세점 이런 것들 많이 떠올리시는데 사실 그쪽은 좀 많이 한번 올랐거든요. 아마 아시겠지만 백지시 하면서부터 작년 11월부터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서 좀 새롭게 뭔가 투자 포인트 잡기가 좀 어려운 게 이미 좀 한번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그 중간재 기업들이 있죠. 반도체도 똑같아요. 반도체는 스마트폰이라는 그 완성품 소비재에 들어가는 중간재 아닙니까?
결국 이쪽이 좋아지면 그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업들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반도체,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네. 뭐 디스플레이 OLED 아니면 또 이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 정유 이쪽도 대부분 다 중간재죠. 뭐 가전이나 가구 다 여기 석유화학 예. 제품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작년에 정말 최악이었잖아요. 사실 업황 자체가. 그래서 중국 수혜주로는 이쪽도 한번 중간재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수혜주 하면 흔히 뭐 소비재나 뭐 네. 여행 관련주 뭐 이런 거 보는데 네. 눈에 안 보이는 중간재 이쪽도 예, 주목해 맞습니다. 봐야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챗GPT도 있고 해서 요즘 AI 관련주 상당히 흐름이 좋은데요. 이게 단순히 테마주 성격의 급등인지 아니면 어떤 산업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의 조짐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근데 산업은 이미 변화하고 있었죠. 우리가 뭐 알파고 기억하시잖아요. 예. 근데 알파고 보고 그냥 좀 흥미만 느낀 거죠. 근데 인공지능 가지고 우리가 뭘 할까? 그게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방향성은 맞는데 속도를 좀 이제 불을 질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속도를 높여준 게 인공지능 가지고 내가 이제 뭔가 할 게 생긴 거죠. 실제 검색이 되니까. 근데 이 검색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내가 뭘 쓰면 그냥 답을 그냥 이걸 다 알려주고 마치 내가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니까 인공지능의 뭔가 이제 쓰임새가 확실히 또 보인 거죠. 예.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게 이게 자동차에 탑재되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자율주행 우리가 어차피 지금 완전 자율주행은 힘들잖아요.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자율주행을 했을 때 일일이 막 터치하기도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에서 최적의 뭐 장소를 뽑아달라. 오늘 날씨는 어떠냐.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인공지능 챗 GPT가 자동차나 아니면 또 로봇에도 들어가겠죠. 이런 굉장히 확장성이 늘어나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우리 눈앞에 진짜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방향성은 분명히 이 인공지능 방향은 맞는데 이 속도를 높여줬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만 이제 투자하실 때 좀 이제 주의하실 건 뭐냐면 너무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서 그 일부 기업들은 지금 2달 만에 한 400% 올랐더라고요. 일부 기업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오늘은 좀 많이 급락을 하더라고요. 또 이제 워낙 올랐으니까.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 메타버스 NFT도 경험해봤잖아요. 실제 돈 버는 기업은 또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현금 흐름이 나와야 그게 찐 기업이지. 그냥 단순 지금은 대부분 테마로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아니라 어떤 산업 측면에서 접근할 네.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자, 끝으로 생각보다 훈훈했던 1월이 가고 2월이 왔는데 자, 2월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방향 좀 잡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한 섹터가 저는 계속 주도하는 것보다는 계속 돌고 돌 것 같아요. 순환매가 정말 빠릅니다. 물론 이제 1월 달에 인공지능이나 은행주가 정말 셌는데 지금 계속 그게 끝나고 나니까 돌고 돌거든요. 근데 예. 2월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가 뭐 얼마 가냐 내려가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투자하기 굉장히 좀 고달파져요. 근데 지수 방향성을 너무 그 염려하시기보다는 어차피 시장은 지금 저는 약세장은 끝났다고는 좀 개인적으로는 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1월에 너무 올랐으니까 속도 조절하면서 천천히 갈 것 같은데 그럼 뭘 살까? 요걸 좀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이제 챗 GPT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필요하죠. 예. 거기에 관련된 반도체 후공정 회사들이 괜찮고요. 또 리사이클링 아마 유럽에서 원자재법이 발표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 그래서 리사이클링 관련 기업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요즘에 조선주들 다시 또 LNG 수주도 늘어나니까 LNG 관련된 기업들이 또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 급락해서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 테마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항공사들, 예. 저비용 항공사들이 요즘에 실적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사실 몇 개만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찾아보시면 예. 싸고 괜찮은 기업들이 그래서 저는 계속 좀 기업과 종목에 좀 집중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이게 좀 짧게 잡고 배트를 짧게 잡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